네, 안녕하세요. 이음학원 국어 김현동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12월에 시행된 11월 모의고사 문법 2문제 정도 할 텐데요. 이 문제를 풀기보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답률 2등 문제였는데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사동, 피동 물어왔는데요.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죠. 사동의 전미사. 피동의 전미사. 사동의 전미사 이리기 우추 이렇게 외우고 있죠. 쉽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피동의 전미사 이리기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채우다, 재우다, 세우다처럼 이 우라는 사동의 전미사도 있고요. 없애다처럼 에라고 하는 전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 익히다, 돌 익히다처럼 익히, 익히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워낙 마이너한 거니까 걔네들은 잠시 접어놓고 오늘의 쟁점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리기가 겹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먹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사동은 먹이다. 피동은 먹히다처럼 딱 보는 순간 바로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분되어지는 동사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번에 있는 1, 2, 3, 4, 5번 선택지에 등장하는 단어들처럼 이 히리기가 겹치기 때문에 사동과 피동의 모양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예시에 없는 건데요. 여기 예시에 나오는 것들은 다 사동과 피동의 모양이 같은 거고 예시에 없는 거지만 예컨대 이런 거, 이 단어를 봅시다. 읽다. 책을 읽다 보시면 사동도 익히다, 피동도 익히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모양만 봐가지고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요 히를 읽다에다가 요 히를 넣었다 뺐다 해보면서 이 히가 하는 효과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책을 읽는다. 봅시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요걸 읽다라고 바꿔볼게요. 철수가 친구에게 책을 자 여기서 봅시다. 누가 읽었죠? 주어가 읽었습니다. 누가 읽었죠? 주어가 아니라 부사가 읽었습니다. 즉 히를 넣거나 빼거나 넣고 빼는 가운데 이 히의 역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즉 주어가 직접 읽는 게 아니라 부사어를 읽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히는 사동의 전미사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이 책은 잘 읽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읽었죠? 네, 책 읽은 건 아닙니다. 주어가 읽지 않았어요. 주어가 읽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생략되어 있고요. 여기에 히가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어가 읽음을 당한 게 된 겁니다. 비동의 전미사. 어때요? 형태가 같으니까 이 단어만 보고는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단어들이 13번에 잔뜩 몰려 있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한 발짝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피동문 그러면 영어의 수동태 떠올리고 사동문 그러면 영어의 사역동사 떠올려가지고 대충 해석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수업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바뀜에 따라 책을 읽는 주체인 친구가, 이 부사어가 추가됐습니다. 즉 친구에게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빠지면 문장이 철수가 책을 읽힌다? 뭔가 허전하죠. 이렇게 문장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적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철수가 책을 읽는 이 문장에서 이걸 사동문으로 딱 바뀌는 순간 이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가 한 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사동문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 굉장히 특이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석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 문장은 어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왔죠. 이 문장은요, 주어. 이건 뭐 있으나 없으나 주어, 서술어 끝입니다. 즉 피동문의 경우에는요,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주동문이 사동문이 되는 과정, 능동문이 피동문이 되는 과정은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가 늘었나 줄었나 가지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좀 더 간명하게 해보죠. 두 번째 버전을 해봅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사동사는 본질적으로 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즉 사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는요, 여기 목적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지는가?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동사는요, 본질적으로 자동사입니다. 즉 목적어 집어넣어서 들어가지면 타동사고요. 피동사는 목적어가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가지고 13번 문제를 검토를 할 텐데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답이 2번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그건 전형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네, 전형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먼저 볼까요? 기억.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약점 뒤에 을이 나왔죠. 그래서 네, 피동문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거를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약점을 잡혔다고 하는데 이걸 바꿔볼게요. 다른 부서가 우리 직원의 약점을 잡은 거죠. 요걸 피동문으로 바꾼 게 이거라면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가 줄었나요? 줄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로 보나 타동사냐 자동사냐, 즉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나 어느 쪽으로 보나 2번의 기억은 피동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게 정답이 2번이었죠. 아마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요. 예,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2번을 못 고른 학생들도 뭐 크게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되냐? 그럼 제대로 된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문장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약점이 잡혔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기억이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뭔가 해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요 단계까지 나아가길 바라서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출제 오류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 틀리셔서 억울하게 이 문제 못 맞힌 학생들은 네, 기운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오답률 7등 문제였고요. 이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고 많이 틀리지도 않았는데요. 14번을 매우 잠깐 정리하고 할 텐데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학년도 9월 모평 오답률 1등 문제, 그 유명한 용금 문제 패러디 같습니다. 제가 그 용금 문제 14번의 3번 선택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14번의 보기를 보시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발 실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실질 형태소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뭐지? 그런데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거요. 네, 이건 중학교 때까지 공부죠. 네, 이걸로는 수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실질 형태소니 형식 형태소니 이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지금부터 제가 적어드릴 그림이 기억나야 됩니다. 정의를 바꿀게요. 어떻게? 실전적으로 바꿀 겁니다. 동사란 무엇인가 바꿀게요. 그냥 사물의 움직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어미 4개를 외웁시다. 어미 4개. 고, 지, 은이, 어서 4개를 외웁시다. 이거 말고도 어미는 뭐 무수히 많은데요. 4개만 외웁시다. 고, 지, 은이, 어서 붙여보는 겁니다.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형용사예요. 말이 안 되면 동사형용사가 아닌 겁니다. 간단하죠? 예컨대 바라던 붙여보면 됩니다. 바라고, 바라지, 바라니, 바라서. 이루자 붙여볼까요? 이루고, 이루지, 이루니, 이루어서. 네, 걔들 다 동사 혹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명사, 숫자로 된 명사를 수사, 대신해주는 명사를 대명사. 얘들의 정의도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이가, 을을, 에게, 에서 가 붙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가, 을을, 에게서를 붙여서 말이 되면 명사, 말이 안 되면 명사 아닌 거. 끝. 간단하죠? 얘가 붙으면 동사형용사, 얘가 붙으면 명사, 수사, 대명사. 얘들 둘 다 안 붙고 붙여봤더니 안 붙고 명사 꾸며주면 관형사, 어처구니 없죠.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 틀린 말은 아니죠.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할 겁니다. 동사가 뭐지? 고지은이어서 붙어서 말이 되는 말. 명사가 뭐죠? 이가, 을을, 에에게서 붙여보고 말이 되면 명사. 간단하죠? 예컨대 14번에 1번에 것 해볼까요? 걷고, 걷지, 걷으니, 걷어서 안 됩니다. 동사 아니고요. 것이, 것을, 것에, 것에게, 것에서 됩니다. 것 명사입니다. 물론 의존 명사긴 한데 어쨌든 명사입니다. 실질 형태소죠. 외워뒀죠? 고, 지, 은이, 어서 와. 이가, 을을, 에게서 외워뒀죠? 이런 애들 보고 어미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 보고 조사라고 하는데 얘들 다 형식 형태소입니다. 여기 하나만 딱 더 추가하면 되는데요. 접사라는 애를 추가하면 되는데 이건 오늘 수업 범위를 넘어서니까 다음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다만 동사를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해해 본 학생들은, 그리고 연습을 해본 학생들은 14번에 3번 선택지를 볼 때 기쁨, 춤 이런 단어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기쁘고, 기쁘지, 기쁘니, 기뻐서, 추고, 추지, 추니, 쳐서 4개를 붙여봅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쁘와 기쁘 밑에 있는 미음으로 쪼개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훈련해본 학생들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11번 풀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느냐? 예, 이 말이 오늘 수업 주제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음절 끝소리 규칙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자, 받아 적고 외울게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한다.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안 한다. 정리됐나요? 다시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한다.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안 한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걸 외워둔 사람만이 음절 끝소리 규칙 하나 해결하는데도 실질이니 형식이니 구분할 필요가 있겠구나 입니다. 우선 2번 문제를 풀고 지나갈게요. 2번 11번의 2번 선택지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걸 나탈인지 나달인지 그냥 영혼 없이 자기 발음 가지고 와서 난 나달이라고 발음 잘하는데 이걸 발음 못하는 바보들도 있나? 왜 그러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나달을 배워가면 안 되고요. 실질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한다. 형식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안 한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문제들이 대응이 됩니다. 수능에서는. 실제로 매우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수업 도구일 뿐이에요. 나달의 정확한 발음을 배워가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걸 나달이라고 할지 나탈이라고 할지 판단할 때 사용된 그 기본 원칙 있죠. 그걸 작용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풀 때 실질과 형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런 걸 풀 수 있습니다. 이걸 무르페라고 발음할 건지 무르배라고 발음할 건지. 됐나요? 두 번째. 이걸 무르피에라고 발음할 건지 무르비에라고 발음할 건지. 듣도 보도 못한 단어 하나 드릴까요? 기출문제입니다. 선역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동역, 남역, 북역, 선역 할 때 그 선역인데요. 서쪽이라는 뜻이가 서쪽. 여기에 에서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역해선지, 선역개서인지입니다. 밑에 건 어때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다면 음됐고,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다면 음됐고, 키읔이 기역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됐습니다. 즉 음절 끝소리 규칙 했다는 말이에요. 위에 거는요. 피읍이 그대로 연음, 피읍이 그대로 연음, 키읔이 그대로 연음, 음절 끝소리 규칙 안 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뭘 결정하죠? 네! 한 2분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실질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한다. 형식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안 한다. 해보면 되죠? 네, 해봅시다. 이거 뭐죠? 무릎고, 무릎지, 무릎으니, 동사는 아니네요. 왜? 동사는 고지은에서 붙어야 되니까. 그 다음 무릎이, 무릎을, 무릎에 되네요. 무릎 명사입니다. 명사 뒤에 뭐죠? 명사 뒤에 조사입니다. 물론 이 애가 여기서 봤죠 우리가. 조사니까 실질 형식, 형식 앞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네, 안 합니다. 무릎패가 맞아요. 해볼까요? 위가 위를 위에서 됩니다. 명사입니다. 이것도 봐뒀죠? 명사 뒤에 조사 앞에 명사. 위가 명사네요. 위가 명사네요. 명사니까 실질이네요. 실질이니까 실질 앞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합니다. 피읍을 비읍으로 바꾼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뒤로 연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에입니다. 비에. 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봤죠? 에서 어디서 봤더라? 네, 여기서 봤습니다. 조사입니다. 조사 앞에 명사 뒤에 조사,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안 한다. 따라서 키읔이 음절 끝소리 규칙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니까 선역해서가 됩니다. 무릎 위에 선역해서 전부 다 2014년도인가요?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네. 어떤 예문이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R 해보십시오. R이 R을 아래서 됩니다.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실질입니다. 실질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 합니다. 티읕이 디귿으로 교체된 다음에 연음돼서 넘어갑니다. 나달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달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었고 연음되면서 의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B가 연음에 의해서 음절 유형이 달라지죠. not이었는데 받침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음 모음 자음에서 자음 모음만 R 모음 자음이었는데 달이 되면서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음절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2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고요. 3번은요. 읍단데요. 겹받침 발음의 원칙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앞에 걸로 발음할 건지 뒤에 걸로 발음할 건지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읍단데요. 리을, 탈락,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죠. 받침에 글자가 2개 올 때 그 중에 하나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리을을 탈락시키고 피읍을 비읍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읍다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용되었어요. 즉 탈락도 발생했고요. 교체도 발생했고요. 다 발생했는데 문제는 음절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읍도 모음 자음. 이게 이렇게 발음 나는데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음절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뒷부분 A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4번에 기쁨, 춤, 기쁘고 기쁘지 기쁘니 기뻐서 할 수 있는 힘이랑 R이 R을 R에게 아래서로 할 수 있는 힘이랑 그야말로 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따라서 11번을 그냥 틀렸는데 정답만 고치고 끝내지 마시고 꼭 실질 형태선이, 형식 형태선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면 이걸 꼭 순차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고지은이어서 그 다음 이거를 얘기해서 관형사 부사 얹으면 실질 끝, 나머지는 전부 다 형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13번, 14번, 11번 총 3문제를 풀게 되었는데요. 네, 의문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 형식, 형태소 파트를 꼭 거쳐야 하지만 의문론이 끝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